우리 2030 남성 여러분들이 좀 지금 보수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번에 뭐 통합 특별법 처리할 때 조금 차별을 느껴서 그런지 영남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에서 좀 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2030 남성들이 특별히 보수화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잖아요.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네. 뭐 유럽, 그다음 미국 모든 곳이 사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풍요 속의 뭐 빈곤이라고 할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더 자리 잡기 어려워지고 자리를 잡았는데도 집 한 칸 뭐 이렇게 전세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대만도 그렇고요. 대만은 제가 변호사를 만났는데 대만 변호사협회를 만났는데 월급이 150, 200이래요. 그래요. 150 초임 변호사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커녕 뭐 생활 생활이 조금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빠듯하다라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지금 내몰려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의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 생존이 지금 이렇게 위태롭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이지. 예. 그 2030이 보수화됐다라는 것을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왜 우리가 2030 남성들 왜 2030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가? 왜 그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30 세대에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가장 컸던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에 그 시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버는 것 좋아하세요? 앵커님? 돈 버는 거 좋죠. 돈 버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해요. 좋죠. 예. 자산을 형성하고 돈을 보고 자산을 형성하고 저축하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좋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게 선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우리 과거에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예전 정치 선배님들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이것을 선악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보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만 신성한 거예요? 노동만 돈 버는 걸로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로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인플루언서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노동만으로 버는 게 신선한 거고 나머지는 다 불로소득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듯한 배척한 듯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조금 민주당의 마음을 주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 같이 성장의 기조로 보는 겁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 가서 예. 그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다주택자에게 뭐 주택 팔라고 강요를 안 한다. 그 사람들이 사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머리에 뭐 뿔 달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만나보면 이렇게 뭐 앵커님처럼 네. 너무 뭐 지적으로 생기고 예쁘시고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시장의 설계가 정책 설계가 그쪽으로 돈 버는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시장이 참여를 한 거예요. 정책 설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회 악이라거나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못 설계한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만 주거라고 하는 부동산은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없으면 다음 청년 세대들 저출산 모든 사회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익되지 않게 하겠다.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에게 호감이 조금 덜한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하고 네. 마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20% 차이가 나는 거는 네.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많이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바뀌려면 민주당의 생각이 바뀌려면 더 지금 앞으로 30년은 정말 우리가 상상 불가의 사회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 그 시대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도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시대 정신은 실용주의다.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당면한 우리 사회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예. 민주당도 그렇게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밖에서 바뀌라고 하면 안 바뀌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바뀌게요? 내부적으로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맞아요. 되겠죠? 사람 구성원이 바뀌어야 돼요. 네. 함께 들어와서 바꿉시다. 함께 들어와서 민주당과 함께 바꿔달라 이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예. 함께 그러네요. 참여하시면 민주당은 열려 네. 있기 때문에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잘하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이제 보내드릴 건데 네. 코인 질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되고 계시냐 알려달라. 왜 울어? 코인 어떻게 저는 100억대 이상의 부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00억 부자를 처음 봐가지고.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또 열심히 살고요. 다. 투자를 계속 지금 코인이 저는 그냥 엄청나게 그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언론에서 막 뭐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뭐 뇌물 대선 비자금 막 그게 진짜 특수부에서 네. 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수사를 했던 거였는데 그때 언론에 터뜨렸을 때 이미 검찰에서 8개월 수사를 했던 거였고요. 네. 8개월 수사를 했는데 이게 실명 계좌만 쓴 거여서 아무것도 못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투자를 언론에서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진짜? 아무 언론에서 이제 터뜨리고 나서 거의 1년 6개월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뭐 막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뒤로 수사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무 연락도 못 하다가 예. 무혐의 처분 고발된 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되니까 사건을 특수부로 넘겨가지고 명백하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직인지해가지고 고발된 사건도 아닌 거를 직인지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다 무혐의 딱 그 한 건으로 그럼 그때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무혐의 처분 확정된 거죠. 네. 안타깝게 그때 정치를 중단을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그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때도 항상 행복하게 그래서 그때 그래서 소통 전문 비서관 맞아. 그때도 뭐 저 제명하려고 했던 분들도 다 공천 받아야 된다, 공천 줘야 된다 웃으면서 항상 미워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선배님들이 예뻐하지 않나. 네. 그러면은 한간에 떠도는 기사들 김남국 전 의원님이 투자했던 금액 그때 시세 대비 지금이랑 하면 100억대 부자다. 저는 이런 기사를 봤어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좀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예. 된 거냐면 그냥 상승장에서 그냥 장기 투자해서 올랐다가 고점 찍고 또 하락장에서 그대로 장기 투자해가지고 예. 쭉 하락했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 그때 2022년 초에 보유했던 거를 지금까지 그대로 거의 다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네요. 큰 변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천정부지로 하나에 뭐 한 2억 가까이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다시 또뭐 꿈틀대고 있다가 전쟁으로 약간 이상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남국 대변인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아주 즐겁게 인터뷰 잘 보셨지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김남국 대변인님과의 인터뷰가 더 많은 곳에 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주요 현안 가지고 또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너무나 불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한 가지 홍보하고 싶은 게 예,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그 현대차가 전북 새만금에 네. 구조를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게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현대차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잘 안 되는 와, 거예요. 예. 이 현안이 많다 보니까 예. 다
다 제가 정치 방송을 주말 내내 다 나가는데 다 정치 이슈만 다루고 이런 중요한 이슈를 안 다뤄요. 말씀 한번 해주고 가시죠. 대개 정부가 네. 대기업과 MOU 체결을 해서 네. 어떤 정책 기업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실제 투자 쫓아가보면 추적해보면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AI 데이터 센터 5조 4천억, 그다음에 로봇 이런 어떤 실제 그 현대차가 하겠다라고 하는 신성장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차가 구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새만금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자하겠다고 하는 면적이 여의도의 서울의 3분의 2 정도에 되는 면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대차가 구조 투자하면요 인프라나 물류나 이런 것도 따라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정부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효과가 크고 직접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 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남국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